I love you, I need you. 자,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네,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잘 듣고 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수학은 끝까지 잡고 있는 자가 어차피 성공하는 거예요. 수학은 어쩔 수 없어. 알겠죠? 끝까지 버티는 자가 끝에는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수학을 통해서 또 인내, 끈기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이제 새로운 단원, 큰 단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미적분과 통계 기본. 딱 말 보니까 뭘 배울지 알겠다, 그지? 미분, 적분이라는 것과 통계를 배울 겁니다. 맞겠죠? 자, 요거 배울 때에 맨 처음 여기 여러 가지 단원이 있겠지, 그지? 그 중에서 제일 첫 단원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예요? 지금 수열의 극한이지, 그지? 맞죠? 그러면 봐봐요. 수열의 극한, 이름 똑같지? 뭐가 똑같아? 극한이란 말이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책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이 단원을 배울 때에 극한이라는 개념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 단원에서. 그래서 이 단원을 잘 해야지 뭘 할 수 있다고? 다음 학기 때 배우는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의 극한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3 언니, 오빠, 누나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수열의 극한 문제를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개념 부분만 정복이 된다 하면 고3 올라가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단어는 수열의 극한인데,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하나는 무한수열의 극한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한급수라는 걸 배워요. 크게 이 두 가지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은 둘 다 일단은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뭔 말인지 일단 모르겠다, 그죠? 왜냐면 수열이라는 말만 알겠고 일단 수열의 극한인데 아직 극한은 배우지도 않았고, 근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하나는 무한수열의 극한이래요. 일단 극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죠? 아직 모르겠죠? 그럼 이제 무한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한수열. 수열은 알죠? 무한수열.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수열할 때 배웠죠? 무한수열. 뭘 무한수열이라고 그랬어? 수열의 항의 개수가 무한개인 것이 무한수열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A 10으로 끝나는,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 말고 뭐야? 무한이 나가는 이런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러지. 그때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극한 아직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아직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무한수열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무한수열을 여기 다루겠다는 거고, 이 무한급수. 자, 여기서 자, 급수라는 말은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적어두세요. 급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열의 합. 알겠죠? 미리 적어두세요. 미리 좀 기억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좀 수월하겠지. 그래서 급수라는 말은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배웠었죠? 그러면 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이랬었지. 이제 그런 건데 무한급수, 그러니까 무한으로 가는 수열의 합이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쭉 무한히 가는 요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것에 대해서 이때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미리 알아두시고, 근데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이제 무한수열의 극한, 극한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먼저 이 개념부터, 기초적인 개념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펴시고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교과서 보면 이제 이거 은하계입니까? 은하계 사진이 있고요. 쭉 넘기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배웠던
단원들, 여기서 쓰이는 개념들이 여기 다시 주어지거든요. 이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그 단원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무한수열의 극한. 얘기했죠? 아까 무한수열의 극한. 넘겨보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거기 만화, 재밌는 만화가 있죠? 제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전에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153페이지로 가서 무한수열의 수렴 이렇게 되는데 아직 수렴이라는 말도 모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은 일단 여기에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떤 카테고리로 나올 거냐면 일단 수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수렴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수렴이라는 단어랑 여기 하나 적을게요. 수렴이 아닌 것을 뭐라 그러냐면 발산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이니까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렴을 무엇을 수렴이라고 하냐? 거기 보면 예를 들면 무한수열 AN이 있습니다. 무한수열 아까도 얘기했죠? 무한이 항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수열. 예를 들면 AN이 어떻게 가냐면 자, 거기 있는 예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AN이 이렇게 가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땡땡땡. 그럼 일반항이 뭐야?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한 이렇게 가는 수열이 AN입니다. 그 다음에 BN은 어떻게 되냐? 자, BN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3분의 4, 4분의 3. 이거 일반항 찾기 힘들다, 그지? 힘든데 거기 아주 친절하게 뭐라 했어요? 주어졌죠? 맞죠? 이렇게 일반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그지? 이게 계속 무한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요게 될 것이고 2를 집어넣으면 요게 될 것이고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발산은 저쪽에 따로 적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한수열로 가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거잖아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뭐 억분의 1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게 결국은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뭘까요? 그럼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함수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2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만 그거를 그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것도 직접 그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축이 만약에 n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n축이면 볼까요? 이게 n축이면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한번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때 요거는 뭐가 돼? 축은 an이 되겠죠, 그거는? an 값이 얼마가 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n이 1일 때는 얼마예요? 보니까. n이 1일 때는 그래서 n이 1일 때는 1이지. 맞죠? n이 1일 때는 1이에요. 보이나요? 그 다음 2일 때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맞죠? 3일 때는 3분의 1이에요. 4일 때는 4분의 1. 5일 때는 5분의 1. 6일 때는 6분의 1.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프 모양이. 지금 점점 그래프 모양이 잘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 모양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n축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어느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0이라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예측할 수 있죠? 100분의 1 가게 되면 더 붙겠지, 그지? 자, 이것처럼,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AN은 이 항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져?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맞죠? 그때 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무한수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한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값에 수렴해요? 0이라는 값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무한수열은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혹은 0이라는 값에 수렴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수렴이란 말이 이해돼요, 이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수렴이야. 알겠죠? 어디에 수렴한다 이런 말 하죠. 자, 요거 볼게요. BN도 한번 볼게. 자, BN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BN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마찬가지죠. 1, 2, 3, 4, 5, 6 마찬가지 이거는 N축이고요. 요거는 BN이니까 요거는 BN축이 되겠죠. BN의 값. 자, 봅시다. 1일 때 얼마가 돼요? 자, 1, 2, 3, 4, 5. 자, 1, 2, 3, 4. 자, 그럼 1일 때는 2다, 그지? 1일 때는 2예요. 1일 때는 2. 1일 때는 2. 1일 때는 2. 뚜두두두, 뚜두두두두. 1일 때는 2. 그죠? 두 번째 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세 번째일 때는 3분의 4. 3분의 3은 얼마죠? 1. 얼마? 2는 아니고, 그죠? 그럼 1점 얼마? 1점 얼마, 그죠? 1점 얼마? 1점 얼마? 그 다음에 살 때는 얼마야? 살 때는 4분의 3. 그럼 1보다 약간 작은 값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5일 때는 5 조금만 할까요? 여기 뭐 안 나와 있는데 5일 때는 5집은 얼마 돼? 5분의 5 플러스 5가 된 건 마이너스 플러스 1인 거 5분의 1 어떻게 돼요? 5분의 6이 돼요? 맞죠? 여기는 5분의 6. 그 다음에 뭐야?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거는 1분의 2고 2분의 1, 3분의 4, 4분의 3. 그죠?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가네. 그죠? 5분의 6, 6분의 5. 그 다음에 뭐겠어요? 7분의 8, 8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5집은 뭐야? 5분의 6. 5분의 6은 1보다 약간 크지만 요거보다는 약간 작죠? 맞죠? 요거보다는 약간 작은 게 되겠지, 그지? 6 하면은 6분의 5인데 6분의 5는 4분의 3보다는 약간 크죠? 이런 값이 되겠죠. 보니까 무슨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좀 그래프상은 잘 모르겠는데, 잘 봐봐. 아니면 그래프 거기 뭐야? 그려놓은 거 잘 보세요. 선생님 좀 그림 잘 못 그려서 그러나? 거기 있는 그래프,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얘가 어느 값에 점점 가까워져. 얘가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결국은 어떤 값에 가까워져요? 1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BN이라는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한없이 어느 값에 가까워져?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이 수열은 뭐라고 한다고요? 수렴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걸 수렴한다 그래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 어떤 값에 가까워져?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값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이제 극한 값이라고 해요. 극한이라는 단어 처음 나왔다, 그지? 이거를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이제 새로운 용어가 정의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익숙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여기서 새로운 이제 그 용어가 나와요. 리미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 154페이지 넘겨보면 거기 보면 이제 쭉 말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되는지 보세요. 일반적으로 무한수열 A는 N이 한없이 커질 때, 맞죠?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일반항 AN의 값이, 혹은 여기는 BN의 값이, 그죠? 일반항의 값이 일정한 수 알파, 여기서는 그 알파가 뭐였어? 0이었고 여기는 얼마였어? 1이었죠. 그 일정한 수의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수열 AN은 뭐라고 한다? 이 알파에 수렴한다. 그럼 얘는 이 수열 A에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이 수열 B에는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말이 길잖아. 맞죠? 너무 말이 기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건데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말이 긴 거를 짧게 기호화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봐. 처음이니까 자, 약식으로 안 쓰고 정확하게 쓸게요. 자, 리미트. 보통 이제 리미트라는 단어 하나요? 리미트 무슨 뜻이죠? 극한 이런 뜻이죠, 그죠? 리미트 LIMIT입니까? 리미트에서 이제 LIM이라는 이 단어를 따왔어요. 자, 그래서 이 리미트의 약자고 리미트라고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뭘 붙이냐면 N이 지금 N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생긴 뭐 메비우스 띠처럼 생겼나요? 뭐 이렇게 이거를 팔자를 누운 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걸 무한대로 갈 거예요. 무한대. 엄청 큰 수.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 그것보다 큰 수. 그게 무한대예요. 알겠죠? 제일 큰 수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야. 알겠죠? 더 큰 수,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뒤에 0을 붙여도 그거보다 더 큰 수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무한대라고 읽는 거예요. 자, 무한대로 갈 때에, 이때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자, 다시 이건 어떻게 읽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말로 풀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똑같이 뭐야? 얘도 n이 어디로 갔어? 무한대로 갔죠? 얘에서는 지금 일반항의 bn이니까 bn은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1이라는 수에 수렴하니까 1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됐지? 표현하는 방법 알겠나요? 여기서는 알파가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수렴하는 수가 0이니까 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표현할 수 있겠나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 여러분들 극한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리미트라는 기호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 번씩 오면은 고3 언니 오빠 누나들이 막 풀어놓은 거 보면 막 이상한 기호 있었다, 그지? 그 기호가 바로 이 기호예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도 배운단 말이야. 이제 그 고3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풀어놓은 거 보고 저게 뭐지? 이러지 않겠죠, 이제. 우리 아는 거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렴하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뭘 따져주면 돼? 수렴하냐, 안 하냐? 그래프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오늘 할 내용은 그래프만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함께하기라는 거 있죠. 함께하기 한번 풀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하기 1번 보니까 수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게 뭐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일반항을 줬잖아요, 그지? 일반항 줬어요. 그럼 얘도 뭐야? 한번 해볼까요?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자, 쭉 그려보겠습니다.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1, 2, 3, 4, 5, 6. 그리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이 정도?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항상 처음에는 초심이 중요한 거야. 처음에는 해보자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프 이제 다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해보는 거야, 지금. 알겠죠? 처음이니까. 이게 절대 이제 고3 올라가서 이런 그래프 안 그려. 이거 할 기회가, 여러분들 이 기회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그대로, 이 경험 자체가 사실은 쌓여서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거든. 알겠죠? 해보자. 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뭐예요? 2분의 1. 또또또또또 2분의 1. 자, 2 집어넣으면 3분의 2. 3분의 1보다 어쨌든 작다, 그지? 근데 요거보단 크죠? 3분의 2. 자, 3 집어넣으면 4분의 3. 1은 아니지만 어떻게 뭐야? 이거보단 크죠? 5분의 4. 6분의 5. 얘가 어디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이거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보고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잘 모르겠으면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풀이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니까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나? 리미트. 물론 요거는 AN이 뭔지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항 여기를 그대로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그죠? 무한대로 갈 때에 여기 이 일반항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 자, 이거는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 잠깐 와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N이라고 했는데 그럼 AN이 지금 AN의 일반항이 여기 있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 요거 적어주면 되는 거죠. n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은 여기서 요 놈이었죠. 써기 귀찮지만 그래도 써봅시다. 1에 마이너스 1의 n승 요 놈. 요 놈은 뭘로 간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스스로 하기는 여러분 숙제로 남겨둘게요. 왜냐면 이 스스로 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쌤이 금방 한 대로 그래프를 한번 꼭 그려보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알겠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할 거야.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수에 수렴하는지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발산으로 가겠습니다. 발산. 자, 발산. 자, 여기 있는 거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이제 발산으로 가볼게요. 발산. 두 번째. 아까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선생님 처음에 발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발산을 뭘로 얘기하고 뭘로 설명했나요, 선생님이? 수렴이 아닌 걸 발산이라고 그랬어.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수렴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수렴에 물론 뭐 이런 표현은 뭐 문제집에서 쓰진 않지만 수렴의 여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수렴 말고가 발산이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무한수열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다 발산이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이 발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거기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AN 수열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있는 AN 수열이 155페이지입니다. 1, 4, 9, 16, 땡땡땡 일반항이 n의 제곱 이렇게 가는 것이랑 그 다음에 여기 또 bn 이렇게 가는 것이랑 여기 bn 여기 구분 되겠죠? 구분. 자, bn 여기까지 잡히나요? bn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땡땡땡 일반항 어떻게 찾지?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이렇게 주니까요. 됐지? 자, 이런 수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수렴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도 같은 모양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도 알아보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해볼까요? 당연히 그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뭐 이 정도. 여기도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너무 작나요, 이게? 너무 짤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얘를 1, 2, 3, 4, 5, 6 너무 작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합시다. 1, 2, 3, 4, 5, 6 자, 보이나요? 자, 뭐 잘 안 보이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시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은 4가 돼. 그죠? 4. 3을 집어넣으면 9가 돼. 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안 보겠지만 여기 뭐야? 16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 얘는 점점 더 위로 엄청나게 막 올라가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맞죠? 거기 한번 그래프 보세요. 그런 그래프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이 y 값이 지금 an인데 an의 값이 어떤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어떻게 돼? 점점 커져. 맞죠? 그 얘는 뭐야? 수렴하지 않는 것이죠. 이 수열은. 반대의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 한번 봅시다. 이 경우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요거는 그냥 눈금 없이 한번 그릴게요. 1일 때 얼마? 1이다 그랬대, 그치? 2일 때에 마이너스 1 3일 때에 마이너스 3 4일 때에 마이너스 5 6일 때에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7이겠죠 9겠죠 어떤 모양이 돼?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아니죠. 점점 작아지잖아. 즉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어때요?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요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는 형태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사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보니까 점점 커지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점점 커지는 수를 뭐라 그랬더라?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상상하든 어떤 수를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큰 수가 무한대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니에요. 점점 커져가는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든 그것보다 더 큰 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한대에서는. 알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무한대를 수로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수로 인식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이 무한대는 커져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렴하지 않으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 적어도 되고요. 요 일반항을 적을게요. n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수에 수렴하지 않지.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무한대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이건 수가 아니니까. 여기 어떤 일정한 수가 온다면은 이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무한대가 오게 되면 이거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기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요거 적어주면 되겠죠? 3-2n 가로 쳐야지 되겠지? 요 놈은 어디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밑으로 갈 때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 커지는 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기해요. 알겠죠? 그럼 얘도 똑같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3-2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이 두 개는 수렴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 발산하는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근데 발산하는 게 꼭 이런 것만 있냐? 즉 무한대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발산하는 게 또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형태인데 발산하는 거의 두 번째 형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태. 이것도 1번이고 이렇게 돼 있네. 상관없다. 자, 봅시다. 두 번째 형태인데 넘겨보면은 여기도 CN, DN 나왔죠, 그죠? CN, 이 알파벳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 CN은 마이너스 1, 이라는 자, 이라는 씁시다.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땡땡땡 해서, 이거 뭐지? 마이너스 1의 n승. 마치 일반항을 그대로 주죠. 그 다음에 DN 볼게요. D의 n, D의 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3, 2, 땡땡땡.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승에 2의 n 이렇게 된다는 거. 맞나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 이제 많이 그렸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냥 그려져 있는 거. 자, 이거 보세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거기 밑에 있는 그래프로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래프 모양의 개형을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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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되죠. 맞죠? 이거 뭐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진동이란 말을 써요. 진동. 알겠죠? 이게 진동이에요. 근데 이 진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요거는 한번 보세요.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대충 찍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3, 2. 어쩌고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진동을 하긴 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죠. 맞죠? 근데 아까 보니까 수렴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 경우는 있었죠. 점점 작아지는 건 있었지. 얘는 수렴하는 거 맞아, 그죠? 어떤 값 수렴하면 얘 점점 커지는 건 수렴하지 않는 거죠. 점점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죠? 이것처럼 얘도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정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있고 점점 커지는, 점점 크기가 변하는 이런 진동이 있다는 거죠. 됐죠? 어쨌든 이렇게 진동하는 것도 얘도 뭐야? 어떠한 일정한 수에 수렴하는 게 아니지. 맞죠?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표시하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얘 뭐라 그러냐면 진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금방까지 얘기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리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리는 중간에 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 거기 156페이지에는 네모 박스에 일단 별표를 쳐두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자, 무한수열에 있어서
무한수열이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어떤 수에 가까이 가는가가 우리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한번 무한히 가까이 가게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야. 무한수열에서 하나는 어떤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수렴하는 경우라. 또 하나는 뭐? 발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됐나?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무조건. 무한수열은 수렴하거나 아니면 수렴하지 않거나야. 알겠죠?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라 그랬지. 근데 이제 여기서요, 애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발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 중요한 거는 진동도 발산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은 뭐가 헷갈리냐면 진동을 발산으로 생각 안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무한수열의 합답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것만 다 고르세요 이런 거 애들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런 문제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수열 같은 데 보니까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안 가거든?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도 발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동도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합답형에서 발레를 들 때 혹시 진동이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나 하는 것을 진동의 발레를 한번 들어보는 게 문제에서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 문제를 푼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진동도 발산의 하나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뇌리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진동은 발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수열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죠? 자, 이거. 무한수열에서 오늘 배운 게 이겁니다. 무한수열이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는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발산은 근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수렴하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만약에 AN, 무한수열 A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라고? 만약에 알파라는 수에 수렴한다. 그러면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죠?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떻게 하다고요? 무한대로 간다.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말이 발산한다는 얘기야. 진동은 표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진동.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됐지? 요거를 기억하시면 오늘의 내용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극한값을, 이런 알파 값을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이게 수렴하는 이 값을 뭐라 그러냐면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수렴하는 경우야. n을 무한대로 가게 했을 때 AN이 결국 어디에 도달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수학자들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겠지만 수학자는 되게 궁금해요, 그런 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세상이 일어날까? 이 철학자들, 수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수 일정하게 가는 게 아주 특이하더라는 거죠. 다른 건 이렇게 막 벗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궁금했다는 거죠. 이걸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극한값을 이제 제대로 어떻게 극한값을 계산하고 구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So gorgeous, I love you, I need you.